은퇴 후 무너진 펜션의 꿈. 여보, 우리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 이젠 월급쟁이도 아니고 펜션 사장이라니. 남편 김민철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이수미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라도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녀의 눈빛은 굳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공장에서만 일하며 기계 소음과 기름 냄새에 익숙했던 민철에게 펜션 사장이라는 타이틀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늘 바다를 동경했던 아내 수미의 꿈을 보며 그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날 그들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더해 바닷가 작은 마을의 낡은 2층 집을 샀다. 그곳은 해돋이 마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철은 30년 동안 한 공장에서만 일했다. 매일 새벽 기계 소음과 기름 냄새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답답함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은 퇴근 후 아내 수미와 함께 바다를 보며 걷는 산책이었다. 수미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다. 바로 바닷가에 작은 펜션을 하나 갖는 것.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님을 맞는 상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었다. 민철의 58번째 생일. 그는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수미는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글쎄, 그냥 편하게 쉬면서 여행이나 다닐까? 그 말에 수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말이야, 바쁜 도시를 떠나서 바닷가에 작은 펜션을 하나 열고 싶어. 매일 아침 파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따뜻한 밥상을 손님들과 나누고 싶어. 민철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다. 평생 정해진 월급에 익숙했던 그에게 하루하루 벌어먹는 자영업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하지만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토록 생기 넘치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 대체 언제였던가. 그는 결국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를 팔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더해 그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 끝 작은 항구에 자리한 해돋이 마을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그곳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부동산에서 처음 본 낡은 2층 목조 건물. 민철은 벽에 핀습기 자국과 삐걱거리는 마루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수미는 그 집을 보자마자 외쳤다. 여보, 여기야. 난 이 집이 좋아. 그 말에 민철도 이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 알 수 없는 설렘이 그의 가슴을 간지렸다. 그날 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의 안식처를 팔고 대출까지 받아 펜션을 차리는 이 선택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손님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수미가 낡은 방을 닦으며 물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우리 집이자 당신의 작은 쉼터입니다. 어때?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펜션 이름은 푸른 바다 펜션이라고 지었다. 그들은 펜션의 간판을 직접 만들었다. 붓으로 서툴게 이름을 적으며 수미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푸른 바다 펜션이 문을 연 지 며칠 후 첫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의 작은 산책로를 걷던 젊은 부부였다. 수미는 전날부터 잠을 설쳤다. 새벽부터 일어나 객실을 다시 닫고
손님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완벽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 애썼다. 첫 손님이니까 완벽해야 해. 평생 기억에 남을 첫날이니까. 손님이 도착했을 때 수미는 마치 아이처럼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낡은 펜션의 아늑함과 수미의 따뜻한 정성에 감동했다. 손님들은 떠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어주었다. 정말 편안한 곳이었어요.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참 따뜻한 집이네요. 그 한마디는 두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그래, 이 집은 따뜻한 집이다. 우리가 만든 따뜻한 집. 그들은 행복했다. 매일 아침 바다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성수기가 끝나고 마을에 첫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계절 탓이라 생각했다. 곧 겨울 준비하는 거지 뭐. 곧 다시 손님 오겠지.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부지런히 펜션을 닦았다. 그러나 다음 달 펜션을 찾은 손님은 단 2팀뿐이었다. 민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늘 풍족했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은 별것 아닌 듯 들렸지만 그의 가슴 한쪽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까에서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로 바뀌었다. 민철은 불안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 다양한 부대 시설, 사람들의 발길은 그곳으로 향했고 해돋이 마을의 작은 펜션들은 점점 잊혀져 갔다. 수미는 인터넷으로 그 리조트의 후기를 보며 한참을 울었다. 여보, 난 우리 펜션이 더 정겹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었나 봐. 그날 이후 손님을 맞는 일은 더 이상 수미에게 행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초조해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결국 그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펜션을 열기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밤늦게까지 빈 객실에 앉아있던 민철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말은 처음 듣는 질문이었지만 수미에게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같은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해돋이 마을의 바닷바람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이 펜션이 이제는 두 사람의 꿈을 서서히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왔다. 펜션은 얼어붙은 통장 잔고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대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어느 날 저녁, 수미가 식탁 위에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여보, 이건 내 적금이야. 혹시나 해서 남겨뒀어. 민철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둘이 여행 갈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수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이 나중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민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꿈꾸던 나중은 이렇게 초라하고 두려운 모습일 줄 몰랐다. 겨울이 끝날 무렵 기상청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밤이 되자 거센 바람이 펜션을 흔들었다. 바닷물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곧 천둥과 함께 빗물이 문틈을 타고 흘러들기 시작했다. 여보, 밑에 물 들어와. 그들은 수건과 걸레를 들고 밤새 바닥을 닦았다.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왔고 파도는 집 아래까지 치고 올라왔다.
새벽이 되자 집안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다. 벽지는 젖어 들떠 있었고 마루는 미끄럽게 변했다. 다음 날 긴급 보수 업체를 불렀지만 그들이 내민 견적서는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들의 숨이 막혔다. 여보, 이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수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민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결국 펜션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으로 내놓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2달 뒤 가격을 더 내렸다. 그 무렵 수미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손은 이제 굳은 살만 가득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남은 숨 같았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꿈을 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시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날 밤 텅 빈 객실을 한 바퀴 돌았다. 첫 손님이 남겼던 방명록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정말 편안한 곳이었어요. 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우리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수미는 마지막으로 부엌에 서서 조용히 한마디 했다. 여보, 이 집은 참 예쁘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들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서로의 손만 잡고 그 집을 나왔다. 뒤돌아본 펜션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도시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월세방을 알아봤다. 서울은 더 이상 그들이 떠나기 전의 서울이 아니었다. 전세값은 훌쩍 올라 있었고 남은 돈으로는 방 한 칸을 구하기도 벅찼다. 결국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방이 그들의 새 집이 되었다. 창문은 땅바닥과 맞닿아 있었고 낮에도 불을 켜야 했다.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수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일을 찾아야 했다. 펜션을 정리하고 남은 건 가벼운 가방과 빚뿐이었다. 그때 이웃에서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줬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일자리였다. 처음 모텔에 들어갔을 때 수미는 조용히 민철의 손을 잡았다. 여보, 여기서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우린 펜션도 했잖아. 청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날 12개의 방을 청소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수미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덜 무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철은 가슴이 울컥했다. 펜션 사장이라고 불리던 우리가 이제 모텔 청소부가 되었지만 아직은 서로가 곁에 있었다. 퇴근길,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바다 소리가 그립다. 민철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다. 말 한마디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무너진 건 펜션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을 함께 꾸었던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눈을 감고 생각했다. 펜션은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구나. 벽도 간판도 파도도 사라졌지만 이 손의 온기는 아직 내 집 같았다. 모텔 청소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다. 손끝에 남은 세제 냄새가 이제는 익숙해졌고 허리를 굽히는 일에도 덜 아프다며 웃는 법을 배웠다. 아침마다 같은 복도를 걸어가며 민철은 생각한다. 우리가 떠났던 그 펜션은 지금도 바다를 보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수미는 여전히 그 집 이야기를 가끔 꺼낸다. 여보, 기억나? 첫 손님이 남긴 그 카드. 정말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 글씨체가 아직도 생각나. 민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인다. 그들은 그 집을 잃었지만 그때의 따뜻한 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퇴근 후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 수미가 민철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당신이 곁에 있는 게 내 집이었어. 그 말은 민철의 가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모텔 복도보다 더 좁은 방, 벽지도 낡고 창문은 땅을 보고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곳을 집으로 바꿔주었다. 민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집은 없어졌지만 당신이 남았네. 우린 아직 살아볼 만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디 우리 이야기가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꿈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모텔의 작은 방 하나를 닦으며 생각합니다. 우린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손에 잡힌 따뜻한 온기만은 어떤 폭풍에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시고 부디 당신의 꿈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진짜 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